짜잔.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여성정책연구모임 노란패미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월간 패미톡톡 9월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을 끝으로 패미톡톡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9월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상반기가 되고 6개월이 되었어요. 2019년이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이 잘 되지 않는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9월 9일이고요. 비가 와요. 며칠째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녹음 준비 전에 일본의 피아니스트 유이치 사카모토의 블루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계란 샌드위치 하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비 오는 날씨는 뭔가 특별함을 허락하는 그런 어떠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허락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만에 뭔가 먹고 싶은 음식, 듣고 싶은 음악 이런 것들. 비 오는 날만의 특별함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 굉장히 약간 분위기가 센치한데요. 녹음을 진행 중인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희비가 교차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말로 표현 못하는 감정들이 마구 솟아나네요. 그래도 저는 페미톡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날씨 덕에 좀 낮아지기도 했지만 조금은 가능성이라는 걸 보는 날이기도 해서 녹음이 더 즐거워요. 긴 휴관을 끝으로 돌아온 만큼 양보단칠에 힘을 썼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저번 호들보다는 적은 코너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9월 페미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노란패미 회원 소개입니다. 저희가 6개월간의 어떤 휴식기를 가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또 각자 개인들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상황들에 있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저희의 입장과 방향에 동의해 주시는 청년 여성 당원분들께서 이제 입회 의사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변동사항이 좀 있었어요. 멤버들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9월 페미톡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란페미 식구들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같이 소개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러니까 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네, 네 현장감 높은 녹음의 현장. 네, 네, 준비를 했고 노란페미를 하면서 혹은 여성운동, 여성정치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어떤지 간단히 이 회원들마다 코멘트를 좀 달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회원은 장비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아무데나 말하고 다닌다. 여성 대통령 300명 만들기가 목표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장비님은 실제로 여성 대통령 300년 만드실 것 같아요. 네, 이 되게 오프라인에서도 이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네, 여성 대통령 300년 같이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네, 장비님 사랑합니다. 네, 다음 회원은 이지님이십니다. 잔정이 많아 최애가 100명, 15평 내 집을 갖고 싶은 덕후라고 적어주셨어요. 되게 소소하지만 이 꽉 찬 행복이 보이는 코멘트네요. 네. 잔정이 많아 최애가 100명, 그 100명에 저도 들어가고 싶다고 살며시 손을 들어봅니다. 네. 이지님 사랑합니다. 다음 회원은 까비님이십니다. 역마살이 있어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이 취미인 초짜패미. 나 혼자 잘 사는 세상보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훨씬 재밌을 거라고 믿고 노래 부른다. 같이 가자. 힘든 길 걷지 마. 네. 까비님, 같이 갑시다, 우리. 네. 까비님 되게, 이 힘든 길 걷지 마, 같이 가자라는 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활동을 하면서 함께, 그리고 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동지라는 단어도 좀 저한테 그런 무게감을 주는 단어인데,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든든한 말 같고, 힘들지 마.
힘들어하지 마, 힘내라는 말보다 같이 가자라는 말이 뭔가 내 뒤에 되게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든든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까비님 사랑합니다. 네 번째 회원은 깡총님이십니다. 바로 접니다. 네, 바로 제가 제 자신을 타자화해서 이렇게 3인칭화해서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약간 좀 낯간지럽고 그러네요. 네, 깡총. 네, 깡총님 코멘트 볼게요. 당연히 페미니스트.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라는 엠마 골드만의 말을 좋아한다. 다행히 노란 페미를 만나 즐겁게 춤추는 중.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믿는다. 우리 행복하자.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제가 적어놓고도 되게 낯간지럽다. 엄청 되게 부끄러운 일이군요, 이게. 네. 네, 깡총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네. 다섯 번째 회원님은 고요님이십니다. 어느덧 입당 6년 차. 당에서 마음 둘 곳을 찾은 것 같다. 냉철한 언어에 따뜻한 시선을 담은 메시지를 쓰고 싶은 페미니스트라고 적어주셨어요. 냉철한 언어에 따뜻한 시선을 담는다.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멋진 문구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멋진 말 같아요. 네. 아, 네. 냉철한 언어에 따뜻한 시선. 저도 그런 글 쓰고 싶어요. 네. 고요님 사랑합니다. 여섯 번째 회원은 히읗 미음님이십니다. 초성으로 적으셨어요. 히읗 미음. 네. 집 앞 마당에서 그네 타면서 배부른 상태로 멍 때리며 살고 싶은 게 꿈인 정치하는 페미니스트. 21대 국회 교섭단체 갑시당 덩실덩실이라고 귀엽게 적어주셨네요. 네. 21대 국회 교섭단체,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라는 말이 주는 이 책임감과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네. 교섭단체 갑시다. 정의당 화이팅! 덩실덩실. 히읗 미음님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택생님이십니다. 옛말에 한 우물을 파랬지만 경제, 평화, 노동, 성소수자가 여성, 장애를 비롯한 여러 우물 파고 있다. 변화할 줄 알 때 변질되지 않는 사람. 비 오는 날에 같이 파전에 막걸리 걸치고픈 정치인이 되고 싶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택생님 상반기 때 사실 저희 중에 가장 바쁘셨어요. 네. 왜 때문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네. 저희 부대표님, 네. 청년 부대표님, 네. 박예유 화이팅, 네. 저랑 되게 많은 걸 상반기 때 하셨잖아요. 갑자기 보고 싶네요. 택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네. 글을 되게 솔직하게 쓰는 편이라, 택생님의 글을 보면 택생님이 떠올라요. 네. 네, 보고 싶네요.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비 오니까. 네, 택생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회원은 다리님이십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 그 경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 활동의 이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만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사는 편. 내 품이 더 넓어지길 꿈꾼다. 라고 적으셨어요. 다들 막 오늘 컨셉이 따뜻하고 막 너그럽고 이러신 것 같은데 저만 되게 약간 신나가지고 막, 야, 진보정치 화이팅! 약간 이런 것 같은. 네, 너무 따뜻하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음, 현실과 이상 사이 그 경계를 조금씩 뭐, 옅어지게 하는 것, 그게 활동의 이유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만감이 좀 교차하네요. 사실 만들 땐 몰랐는데, 어, 되게 이렇게 글을 받아볼 땐 몰랐는데,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음, 마음 한쪽이 되게 짠하기도 하고. 저희 노란빼미가 2017년 8월 18일에 창립을 했어요. 그때 창립할 때만 해도 어, 2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성 청년 당사자 2명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저희가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이 모아지고 2년째 이렇게 또 오게 되었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당 활동이 되게 힘들 때 어떻게 보면 노란페미를 만났고 만들었고 어, 더 이상 이제 활동가로서의 성장이 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막막함이 딱 그 어느 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그게 2년 전? 네,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원래 활동가들이 3, 4년 차 되면 되게 현타 온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딱 그 시기에 노란페미를 만들고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 활동 스타일도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 남에게 여지 주고 또 되게 너그럽고 따뜻한 이런 게 되게 활동가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특히 여성 활동가들 당내에서 또 당직을 맡은 여성 당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어머니 같은 이미지 막 이런 거 되게 요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어머니 같은 이미지가 너무 싫어서 막 저 스스로를 되게 카리스마 있고 되게 약간 심상정 대표처럼 막 이렇게 활동을 거칠고 이렇게 사포같이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노란팸이 하기 전에는. 노란팸이 하면서 내가 나를 좀 돌보게 된 것 같고, 나를 방치하지 않게 된 것 같고, 동시에 옆 사람의 상태나 마음,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 생각이나 이런 것도 깊어진 것 같아요. 노란팸이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이죠. 어, 밀고 끌고 온 게 2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울고 웃고 막 싸우고 하면서도 2년간 이렇게 같이 해오고 또 떠나간 사람도 있고 새로 온 사람도 있고 하면서 우리 고요님이 써주신 것처럼 당에서 마음 듣고 찾았다라고 써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뭔가 안식처 당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노란패미를 인식한 게 된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열심히 열심히 안 해도 돼. 열심히 하지 말자 우리. 네, 행복하게 정치합시다. 행복하게 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회원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는 여성 청년 만나다입니다. 노란패미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국 각 지역의 여성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인데요. 여성 청년 만나다 9월호 인터뷰 바이 깡총입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깡총님이 김가영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려면 여성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치를 해야 하니까요. 라는 명언을 남겨주신 저희 김가영 사무국장님 어떤 이야기 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지난 1년간 활동했고 다음 청하기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게 된 김가영입니다. 5기 당직 선거에서 중앙당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경남 양상지역위원회 소속이고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을 준비하며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졸업을 하셨어요? 진보정당 활동가분들은 졸업을 못 하시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활동 병행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받을 일을 해냈네요, 제가. 하하. 입당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입당한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부산대에서 심상정 대표 토크쇼가 열렸는데 집과 부산대가 가까워서 들으러 갔다가 그 옆에서 입당 부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입당하라고 호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입당했습니다. 그럼 가영님은 소위 입당 영업을 당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영업. 사실 한국 사회에서 당적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입당 캠페인, 대중사업 막 해도 실제 입당하고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강연이 너무 좋았나요? 일단 심상정 대표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진보정당의 여성 정치인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16년도에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터지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나마 원내 정당 중엔 정의당이 여성주의에 가장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입당을 결심한 거죠. 주변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정의당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라도요. 정당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제 친구들은 다 취업준비생들이고요. 여성의제나 청년의제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지만 굳이 내가 활동을 해야 하나 하는 거죠. 현실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그쵸. 특히 청년들에게 각박한 것 같아요. 경남이 여성활동가, 청년활동가가 제가 봐온 바로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남이라는 지역이 주는 특성이란 게 있잖아요. 보수적이고, 1번이 많고, 진보 진영에서도 노동계가 중심이고,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경남, 부산, 울산, 소위 PK 지역에서는 블루칼라 생산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경남은 좀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경남에서 활동한다는 게 여성 청년 활동가인 가영님께는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어요. 쉽지 않죠.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대구가 가장 낮다는 통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타지에 비해서 경남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낮은 편이에요. 저는 그 통계가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다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이다 보니 모든 게 다 서울 중심이고 특히 경남은 인프라가 좋지 않아요. 지금 양산에서 인터뷰 장소인 창원까지 오는데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같은 경남 아닌가요? 네, 그래도 그 정도 걸려요. 인구가 창원에 많이 몰리다 보니 사업을 창원 중심으로 하는데 활동가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교통비, 시간 등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렇군요. 지역 활동가로서 공감이 많이 가네요. 활동가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뭐 결심이라기보다 그냥 몇 번 참여하다 보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자연스레 활동가가 된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 가영님은 페미니즘 입문기가 궁금하네요. 페미니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계기였어요. SNS에서 여러 페미니즘 관련된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접했거든요. 메갈리아 사이트 들어가서 글도 읽었고요. 해화역 시위도 참가해보며 자연스레 입문하게 되었죠. 아, 그럼 그 전에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당 활동이 첫 활동이에요.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어서 학내 페미니즘, 퀴어 독서 모임 한 게 전부예요. 약간 진보 정당에 관심은 있긴 했죠. 자연스레 첫 활동을 정의당으로 하셨네요.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여성 청년 활동가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있어요. 청하기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역위로 가면 남성 중심성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청년이 지역위 모임으로 잘 가지도 않고 부문의로만 모이는 이유가 중년 남성 중심이다 보니 권위적이고 마초적인 분위기 때문이거든요. 처음 제가 입당했을 때랑 지금이랑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진짜 어디 가나 공통인 것 같아요. 저도 지역위 활동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지역위에선 청년이 없다 하는데 없을 만한 원인 제공을 하면서 왜 없지? 라는 고민은 하지 않고 청년이 없네? 라고 말만 하니까 답답하죠. 맞아요. 어려워요.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혼자 10년, 20년 뒤에 내가 당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떨까? 나한테 정의당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혼자 했을 때 급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부질없는 건데 가영님에게 10년 뒤 정의당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10년 뒤에 이 당이 존재할까요? 아, 네, 그렇군요. 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당이 적극적으로 청년 여성들을 제도권 정치 내로 유입시키면 좋겠어요. 제도권 정치가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려면 여성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치를 해야 하니까요. 당이 매갈 정당, 여염 정당이라는 이중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 당이 여성 청년을 끌어들일 만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대학과 지역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성 청년들에게 당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죠. 당원 교육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유입이 안 된다고 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업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입당하고 나서 의외였던 것이 있나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이라든지. 생각보다 보수적이라는 점이요.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진보적일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보수적인 면이 많았어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꼰대 문화도 은근히 있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에게 입당 권유를 하고 싶나요? 권유를 했었죠. 그러나 시간적 여유나 활동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정당을 어렵게 생각해요. 어떻게 어렵게 생각해요? 나는 정치에 대해 모른다 라고 답하는 게 대부분이죠.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나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진보정당 하면 어려워하는 게 있죠. 가영님도 입당 전에는 정당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나요? 사실 입당 전에 학교 앞에 정의당이 입당 캠페인 하는 걸 봤어요. 인쇄물도 받았는데 안 읽고 버렸어요. 진보정당이란 걸 알면서도 정치라는 것이 위선적이라 생각했고 반응도 냉소적이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입당 후에 정당에 대한 시선은 어때요? 바뀌었죠, 많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도권 정치의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여성 청년 당원들 만나면 어때요? 너무 반갑고 좋아요.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죠. 나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해서 그런가? 여성 청년 당원 만나면 친해지고 싶고 그래요. 노란빼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당내 여성주의 그룹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인터뷰하고 나니 깡총님이 활동하는 노란빼미라는 코멘트가 하나 더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정의당답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활동하면서 동지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보람을 느낄 때인 것 같아요. 특히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동지들 보면서 그들이 정의당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죠. 결국 사람이네요. 그렇죠, 사람이죠. 당의 여성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하자면 사기 지도부 시절 이정미 전 대표가 발의한 나택제 개정안이 대표로 들자면 헌재 판결보다 훨씬 후퇴한 개정안이었고 당내 반대도 꽤 있었는데도 강행하는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충격적이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좋은 정책을 만들기에 힘써줬으면 하는 기대는 별로 안 해요. 그저 발의할 때 당내 의견 수렴이라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코멘트 하고 싶네요. 저도 그때 생각하니 조금 속상하네요. 그렇다면 요새 관심 있는 여성 의제가 있나요? 저번에 양상 지하철역 쪽을 지나다가 이주기혼 여성들이 모여 집회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다른 지자체장이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들에 대해 잡종이란 표현을 써서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이야기하는 집회더라고요. 양산에 공단이 있어 이주민의 비율이 높거든요. 또 며칠 전에 SNS 이주 여성 가정폭력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피해자가 직접 올렸었죠. 최근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비율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인권의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같이 많아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풀어내는 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당에서도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역시 활동은 할수록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죠. 앞으로 당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동물권이 다른 의제에 비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경남도당의 동물복지위원회 발족이 논의되고 있고 녹색 소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생각을 실천하는 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란패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이 인터뷰가 좋은 것 같아요. 여성 청년 활동가라는 지워지기 쉽고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을 조명한다는 게 의미 있다고 느껴져요. 당내 이런 그룹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페미톡톡 9월에 여성 청년 만나다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사실 가영님 인터뷰하러 경남까지 갔었는데, 음,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굳이 뭐 서면으로도 인터뷰해도 되는데 굳이 찾아와서 얼굴 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냐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번거롭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에게 사실 페미톡톡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코너를 뽑으라라고 하면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여성 청년 만나다를 꼽을 것 같아요. 음, 사실상 페미톡톡을 발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국 각지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특히 여성 청년 분들을 만나면, 진보정당 활동가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여성이고 청년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활동가로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가영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워지기 쉽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존재들을 뭔가 조명하고 여기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게 사실 우리가 이 페미톡톡을 계속해서 발간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나누어주신 김가영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도란도란 페미상담소인데요. 저희가 휴관을 들어가면서 이 페미상담소 사연 접수 링크를 좀 닫아 놓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9월부터 다시 이렇게 발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페미상담소 사연 신청란을 다시 열어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여성다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에 따라 해결법도 저희가 알려주는 수다상담소 코너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사연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면요. 보내주신 사연들은 회원들의 코멘트와 함께 월간 페미톡톡 도란도란 페미상담소 코너에 익명으로 기재됩니다. 인신공격을 포함한 혐오 표현 등 게시하기 적절하지 않는 글들은 자체 필터링 처리되니까요. 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많은 사연들이 접수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양적 한계가 있어서 제보된 사연 중 게시는 이제 세네 개로 한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연과 제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옐로우패미 지메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고 지메일 저희 메일 주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에는 조금 더 이 페미 상담소에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저 혼자서 네,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코너는 정치 한 컷입니다. 이달의 정치 한 컷은 노란페미의 장빈님과 다린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정치 한 컷은 정치권 이슈를 담은 사진과 평을 싣는 코너입니다. 여성과 진보 정치의 눈으로 포착한 이달의 한 컷입니다. 정치, 청년 여성이 접수하겠습니다. 노란패미 운영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택생, 본명 박예휘 님이 5기 정의당 부대표로 선출되었고 해만, 본명 조혜민 님께서 정의당 여성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던 그들이 정의당 지도부로서 펼칠 행보가 기대됩니다. 좌택생, 우해만을 거느린 심상정 당대표와 윤소아 원내대표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다들 각오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이 사진 제가 처음에 보고 살짝 지금도 좀 그런데요. 좀 울컥했어요. 제가 당에 들어온 지 그리고 활동가로 산지 횟수로 한 5, 6년 정도 되는데 어, 한 번도 이런 그림을 봐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안타깝게도. 네. 어, 여성이 당대표지만 상무위에서 여성을 보기 굉장히 힘든 이런 이상한 구조 내에서 어떻게든 내 일을 하고 활동가로서 나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단순히 여성이 아닌 청년 여성이 되게 우리가 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윤소아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약간 이런 표현 그렇긴 한데 좀 나이 든 정치인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뭔가 당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논의하는 모습 이런 게 언제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딱 보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편집할 때 글을 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정치 한 컷은 사진하고 글이 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되게 울컥하고, 그러니까 왜 활동을 하는지 가끔은 저는 조금 저 스스로에게 회의가 드는데, 아,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이제 활동의 이유가 되게 선명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살짝 지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서. 네, 되게 주책이죠. 네, 주책이죠, 주책이죠. 네. 비 오는 날이라서 되게 센치해서 혼자 이렇게 주책을 하고 있는 깡충입니다. 네. 정치 않고 멋지게 준비해주신 장빈님, 다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청년 활동가들, 그다음에 여성 청년 당원들이 직접 정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덩실덩실. 9월 페미톡톡 노란페미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괴물 같은 죄 위로 얇은 천을 씌워놓고 목숨처럼 껴안고 살아가지 마. 잠 못 이루지 마. 악몽을 꾸지 마. 누구의 비난도 믿지 마. 이 문장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년이 온다로 유명한 한강 작가의 밝아지기 전에 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원래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을 좋아해요. 막 노래도 유명한 아티스트의 안 유명한 곡 막 이런 것만 찾아 듣고 네. 마지막 멘트에 요 문장을 쓴 이유는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탓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사회구조 자체가 개인의 탓을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들조차도 너무 익숙해져 있다. 특히 청년층들에게, 청년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는. 청년에게 굉장히 가혹한 시기다, 지금 이 시기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요. 요 문장을 인용을 한번 해봤어요. 비가 계속 옵니다. 네, 기분도 점점 축축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날 페미톡톡을 녹음하게 되어서 저는 되게 좋아요. 지금 이 녹음분을 들으시는 날은 어떤 날인지 모르니까 그날의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24시간 중에 페미톡톡을 이렇게 듣고 보는 이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페미톡톡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같은 그런 따뜻한 단편 소설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페미톡톡이 저의 너무 큰 욕심인가요? 네. 정의당 당원님들, 우리는 서로의 용기입니다. 녹음을 맡은 저는 노란뱀의 깡총이었고요. 10월 단풍이 물들 때쯤에 다시 만나요. 안녕.